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날인데요. 덕산읍에 전통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제가 좋아하는 덕산 막걸리 양조장을 좀 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1930년대 문을 열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3대째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방희 대표님하고 오늘 1시에 그 양조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양조장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도 듣고 기왕이면 거기서 금방 만드는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올 계획이거든요. 자, 덕산 양조장으로 우리 딸, 효녀 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양조장에 우선 도착을 했고요. 여기 기술평가 우수 인증 기업이라는 요 편말도 있네요. 우리 기술 탁주 및 약주 제조 기술. 오. 자,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다. 진천 덕산 양조장 해갖고 등록 문화재 58호래. 1930년에 건립을 했대네. 그러니까 거의 100년 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향나무 같은 것도 되게 오래돼 보이지, 지원아. 이건 옛날 절구통인데 이걸 잘랐네. 이거 항아리 봐. 이거 나중에 옛날에 이거 항아리 술다운 끓일 때 다 썼던 것 같아. 여기도 진천 덕산 양조장 해갖고 등록문화재 58호. 그리고 딱 여기가 정면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건물이.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진 거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1930년대 등록문화재 제58호 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주 오래된 그 비석이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야, 이거 봐, 되게 오래돼 보이지.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58호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보면은 KBS 1TV 옛날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진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자주 나왔나봐요. 그리고 허영만 그 만화 식객 백화 할아버지의 금고 그 소재지고. 야, 아니 그때 그 화면에서 본 거보다 더 잘생기셨네, 사장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그 KBS 본방에서 왜 예. 사장님들 양조장 찍고 저희 식당 벗었다는 거 찍고 예. 보셨죠? 예. 그때부터 참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자, 사장님 오셔갖고 옛날 양조장 건물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식으로. 아니, 옷을 또 이렇게 갈아입으시니까 아까 처음에 뵀을 때랑 분위기가 확 틀린데요? 운동복이면 전통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고 만지시고 막 그런 거. 하여튼 저는 인사 겸손하게 유명하신 분이야.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거니까 소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도 좀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건물에 대한 거예요. 역사와 건물과 만드는 제조법이 있어요. 그 역사는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1929년 소화 5년에 경호 9월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1929년 시작에 1930년 상량을 했어요. 상량식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모르지도 있어요. 상량이라 그래가지고 중앙에다 이제 글을 적어서 언제 이가 설립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29년대 조기 상향식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남쪽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동쪽을 원하거든요. 이렇게 방향 자체를. 집 줄 때 남향이나 그렇지, 남향 쪽으로 해요. 근데 이게 서쪽으로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쪽에 한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큰 내천이 있죠. 내천이 있어요. 그 내천은 여름에 이 온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아. 불어와가지고 여기 온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아, 다 뜻이 있구나. 아니, 그 방향 잡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 옛날 선조들이 예. 기회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반면에 여기에 축백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네, 이렇게. 되게 오래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축백나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해가지고 뭐 병충해를 퇴치하는 아. 그러니까 냄새가 독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서 옆에 벽에 붙습니다. 그래서 거미나 또는 저 뭐 개미 이런 것들이 여기 아. 존재하질 않아요. 아,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 참 대단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무들이 네. 옛날에 그 1930년 29년도에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 아. 잣나무 전나무를 통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나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두산 나무요? 백두산 나무. 오, 백두산 나무래. 이게 이 나무가 백두산 알지? 북한에 있는. 그 이게- 나무들이에요. 어. 그래서 그거 추운데 나무가 더 그럼요. 단단하고. 결이 단단해요. 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갖다 놓은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무들이 다 이상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돼도. 갈라지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색깔만 까만 거 같고. 네. 그 진 이유가 뭐냐면은 1929년도에 여기 다 홍수가 났었어요. 어. 그래서 이 한천강이 넘치면서 전체적으로 저 밑으로 이렇게 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저 장태 있는 데서 다 잠겨버렸어요. 어. 근데 이쪽에 이제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이건 잠기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르신께서 조상님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원래는 거기 구말장터 속에서 막걸리 장사 시작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수몰되는 걸 보고 안전한 데로 다 옮기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안전한 데로. 그렇죠. 올해 이제 앞을 내다보신 거네요. 예, 예. 아, 이거 대단하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참 잘 지었고 네. 양조장을 하기 위한 건물로 안전하게 지었어요. 아. 응. 아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 했거든요? 이 공기순환 때문에 그래요. 아. 공기순환 때문에.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그 항기구가 있어요. 그 항기구 속을 통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는 다 뚫려 있어요. 네, 그럼 그 바람이 다시 이쪽으로 부딪혀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바람하고 네. 이 바람하고 섞여가 온도를 조정해줘요. 어. 신기하죠? 막걸리 만들 때 온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물어봐. 이 옷 있잖아요. 네. 계절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사계절이 동일한 옷이에요. 이거는 추워요. 기천물이라는 그 어떤 그 무예가 있어요. 전통 무예. 그걸 좀 전통 무예 좀 했어요. 해동금도도 했지만은 그걸 하면은 처음에 이제 육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잣을 취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 잣을 취하면은 처음에 한겨울에도 손끝이 막 엄청 추워요. 근데 이게 저 추우면 뒷다리 이렇게 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져요.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요 손끝은 실인데 이 기도 실어. 네. 한겨울에 그 산속에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저 뭐야 따뜻해져요. 몸이. 그래서 이게 육합이라는 건데 네. 돌면서 그대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범새예요. 그다음에 이제 범새라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굉장히 많이 어디서 많이 40년을 여기 이제 요 벽이 우리가 이 넓이가요 한 900 그러니까 저 90cm 정도 돼요. 이 벽이? 예, 이 벽이. 그걸 나무하고 그냥 콘크리트 말이에요? 아니 속에 완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놨는데 한 벽은 이렇게 놓고 안에다 완개를 넣고 또 이쪽 벽에 해가지고 이걸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cm가 되는데 속에는 완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왜 완개를 넣냐면은 이 양조장 옛날에는 양조장의 그 온도나 이런 걸 조정하려면은 습기를 빨아당겼다가 다시 넣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아까 들어왔는데 이 항아리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 고물단지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쌀
예. 요거는 이제 독인데요. 1963년도에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주세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사항에 이게 370m 이렇게 다 지역마다 이걸 매겼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10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100년이네. 네, 100년. 글쎄, 되게 오래돼 보여서. 네, 옛날 어르신들 그 받은 상장하고 체급가하고 상표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처음에 참. 다 걸진 못했어요. 근데 저 상장은 할아버지 때부터 다 받았던 거예요. 예, 어르신들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뭐 만드는 데가 어디 있죠? 예. 가보실까요? 상대 통계도 일도합자연이라고 합니다. 이태백에 나오는 시예요. 200. 낭만 시인이죠. 그 술 찬양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 잔을 마시면 내가 자작거리에서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내가 자연이 된다. 네, 자연이 됐습니다. 옛날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각 집마다 누룩 맛이 틀리잖아요. 그 누룩 색깔도 틀리고. 근데 이 집은 이 집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 틀린 균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각자가 전부 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예, 이 발음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데. 이야, 여기. 와, 냄새. 자, 요거는 발로까지 여기는. 예. 요건 주모라는 거예요. 주모. 주모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안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끓고 있네요. 이렇게 끈끈해요. 영철 들어가세요? 예. 어. 피부 좋아지려면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자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체에서? 다쳤어. 끈끈거리는 피부 좋아져요. 아, 저기 되겠다. 저 지원이 한번 해봐. 냄새가 너무. 그래?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주모를 하면은 주모는 고농도 배양액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농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1단을 넣습니다. 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색깔이. 여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네. 이게 다 막걸리인가 봐. 이것만 맡아도 술이 채요. 향을 이렇게 맡아 보면은 막걸리 냄새. 좋죠. 네. 너무 좋아. 저는 워낙 막걸리를 좋아하니까요. 제일 아니, 이게 저절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온도가 이제 이 효모균들이 밥을 먹어요. 예. 그 밥을 먹으면서 그게 이제 발열을 일으켜요. 예. 발열을 일으키면서 당분이나 그 영양분, 단백질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거예요. 되게 따뜻하네. 그러니까 이 온도는 항상 25도 전후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워지면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뜨거워 좋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적당히. 적당히 맞아야 되는 그걸 딱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민한가? 예민한. 예민해요. 상당히 예민하고 이게 온도가 한 4도, 3도 이상 되면은 얘네 자체가 죽어요. 그래서 활동이 없어지고 그 소위 말 완숙주.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자기 생이. 그 다음에가 요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얘네 밥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요 1단에서 이제 얘네들이 막 이쪽도 고농도 배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막 그 밥을 넣어줘, 밥을 쪄가지고 고두밥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두밥을 넣어주면은 얘네가 막 그걸 먹으면서 또 알코올을 막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이쪽 통에 있는 거랑 색깔이 틀리네. 이게 더 그럼 이제 돼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요거 다음에가 저쪽 단계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돼서 이제 내일 뽑으면 돼요. 뽑는데 이게 완전히 완숙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막 한참 살아. 너무 막걸리 좋아하시네요, 우리 네, 지사님은. 네, 여기 이 입맛을 막 따셔. 이게 마실 수 있는 거는 혹시? 예. 그래서 왔으니까. 어떻게 모르미를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된 걸 드시는 게 낫죠. 글쎄 그 색다른 거 늘 마시는 거보다 이게 좀 다 글쎄 모림이도 한번 맛을 보고 싶고 그 완성된 거는 제가 늘 먹으니까 모림이가 좋지 않을까요? 모림이? 그럽시다. 근데 못 드실 텐데. 이 잔이 어서 많이 보던 잔 같은데 이거
어떤 아나운서도 여기다 기획품이에요. 여기 용몽제라 그래야 되거든요. 네. 여기 용이 승천한데 네. 용몽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을 다 만들었어요. 잔도 뜻이 있네요. 이게 모림이죠, 저 사장님. 모림이에요. 여기 다쭉 드시던 냄새 맡아볼래? 이게 모림미술이라는 거야. 고마워. 자, 그러면 이게 독화되니까 다 드세요. 아니 저기 어차피 차 운전 드지 마세요. 차도 이 맛을 같이 봐야 가세요. 돼. 자, 맛 좀 한번 보시죠.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방금 대표님이 떠온 모림이라는 모림이. 그 막걸리인데 이게 원액이라고 해서 한 14도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냄새 맡아보고요. 냄새 이렇게 뭐 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강하네요. 네, 굉장히 강해요. 그 쓴맛이 날 거예요. 네. 되게 쓴맛이 나죠. 그냥 일반 요 막걸리라고 완전히 좀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희석을 한 건가요, 물? 이거는? 그렇죠. 해가 감미를 해준 거고 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왜 뚝 속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요걸 이제 한 말을 집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물을 막 섞어요. 네. 팔어. 계속 파루가 돼요. 네. 또 섞어, 또 섞어, 또 섞어. 그 예전에 제가 아까 저 플라스틱 저 말통을 짐자장고에 배꼽 저희가 성대리가 저기 집인데 정말. 읍내에서 저 통에 짐자장고로다가 그 파다 오는 거예요. 그 주먹집에 바닥에 큰 독이 묻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쏟아부어요. 물을 붓고. 근데 대표님 말대로 물을 나중에 계속 섞는 거예요. 파는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저기 이제 또 섞어놓은 거지. 술 맛이 묽어지니까 나중에 그 소주를 막 붓고 그런 것도 보고 했었거든요. 옛날 생각 많이 나요. 그거는 예. 제가 저희 이건 나름 뭐 부모님 그 선산에 굉장히 유명해요. 저 인사 갈 때 꼭 사가는 술이거든요. 그 요거는 절 드리고 나서 음복할 때 예, 많이 맞습니다. 먹어봤거든요. 또 따뜻하게 먹으면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근데 드시는 분도 요게 또 역사적이고 이 전통이 같은 거의 100여 년 역사를 가진 덕산 양조장에서 또 먹으면 맛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볼까 우리? 냄새만. 감기 걸려서 냄새를 잘 못 맡았어. 아우 음복할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은 네. 요건 유리병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 재료는 좀 틀립니다. 근데 유리병 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서 영향을 받아요. 이것도 영향을 받지만 덜 받아요. 그래서 색깔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영향을 덜 받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그 거예요. 유리병에 들어있는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맛있어요. 네. 틀려요. 맛이 틀려요. 이 맛하고 또 틀려요. 색깔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좀 옅은 거예요? 예, 조금 살짝 예쁜데 이거 차례주라고 요거는 네. 제가 잘 못 먹어봤던 건데 냄새는 잘 모르겠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네. 잠시만. 부드럽죠. 아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저희가 이제 그 자연산 버섯 요리 전문점을 했잖아요. 요만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한 달에 4박스를 먹는다면 3박스는 제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막걸리. 우리 아이들이 잘 알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 덕산 막걸리.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깃든 그 본가에서 맛을 보면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냄새 제가 늘 먹던 그 냄새. 네, 이제 마지막 된 거죠. 아우 역시 이 맛입니다. 역시 아우. 근데 이렇게 술을 어쩌면 잘 만드세요? 이게 이제 저도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노력을 하지만은요 가장 맛있는 술은요 가장 전통적인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네, 그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세계화를 시킨다 그러는데 세계화를 시키는데 뭐 계절을 세계화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화야. 맞아요. 내가 느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요상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잘나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해가지고 가게. 그냥 우리 것, 우리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영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요 막걸리를 좋아하고 이런 전통적인 걸 찾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요걸 보고 나중에 커서 또 이런 걸 지켜나가고 해야 아, 되는데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이 덕산 양조장은 지금 100여 년을 이어왔다면 앞으로 1000년을 또 계속 이어서 가야 되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천, 생거진천의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게. 대단하시고,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거 설명 싹 들으니까 옛날 조상님들, 그러니까 할아버님 때부터 이걸 만드신 건데, 그걸 3대째 이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하고 계신 대표님 마인드도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갖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꽤 많이 올렸는데 그 영상의 98%가 막걸리를 꼭 마시는 영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연산 버섯을 만드시는 분들 이집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2% 빼놓고는 이게 막걸리 마시는 게 다 덕산 막걸리라서 제가 사실 은근히 저 홍보대사 비슷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통을 가지고 맛있는 막걸리를 그 장인 정신으로 빚는 이런 그 덕산 양조장 같은 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발전이 돼서 유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영상에 그 덕산 막걸리를 많이 홍보하면서 제가 또 건강한 게 이 막걸리만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주를 딱 끊었어요. 막걸리, 덕산 막걸리에 한번 빠지고 나서. 자, 이렇게 우리 저 이방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건물 설명도 듣고 막걸리 제조 과정, 발효 과정, 시음까지 해봤는데요. 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이 중요한 데는 저희가 잘 아끼고 사랑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왕 땀 보니까 막걸리 한 잔 더 주시죠. 시작하게. 어렵죠, 제가 막걸리 줘야 돼. 아까 그거 드시죠. 아, 모리미를 먹을까요? 모르면 그 운전하시. 아, 저기, 운전. 저는 항상 술을 마시면 대리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건데 이게 어차피 버리죠 이렇게. 예예, 뭐 못 넣어요. 쭉 마셔야지 뭐. 아, 그러면 이게 이 맛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이건 못 그렇죠. 봐요. 이거는 뚜껑을 닫으면 되지만 이거는 또 통에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못 이걸 봐요.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마십니다. 아, 저기.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못 먹는 거니까 다 마시겠습니다. 이게 독한데 이게 독한데. 아, 근데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귀한 거니까 한 방울까지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소금을 탁 먹어야 돼. 네. 예전 어르신 소주에도 이렇게 안주 안 하고 그냥 소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소주가 25도 막 그렇게 되게 독했었는데 그래서 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25도가 아니라 30도 가까이 돼요. 아, 옛날 소주가 그러네? 그럼요. 저 대병 있죠. 저기 저 백화 저걸 옛날 어르신들 저걸 먹고 어떻게 버티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어려서 시골에서 구멍가게 소주 반병 확 드시고서 소금 하나 털어놓고 논일을 보고 가서 자기 술은 어떤 건지 금방 알아서 또 꺼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저 드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살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요 막걸리 드셨으면 좀 더 오래 사실 건데 소주를 드셔갖고 그래서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요 독산 막걸리만 드시면 요게 밥을 또 대신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허기졌을 때 요거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적당히만 드시면.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니까 막걸리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